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참여연대에서 검찰의 이재명 구속 시도를 비판했다 이렇게 하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22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주거부정,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제1야당 대표가 주거부정,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 남아있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서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중대성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일 뿐 독자적인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했으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정부가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논평을 내놨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호사로서 이렇게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참 이런 논평을 듣고 참 참여연대가 참 황당하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참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식하는 것으로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무슨 보복을 하고 무슨 일일이 간섭을 하고 일일이 반박을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이고 지금 이 논평을 낸 그 보더라도 주거부정, 도주,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주거부정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의 어떤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고 이제 검찰은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자신도 이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제가 어디 도망을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좀 말하기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도망은 안 가지 않냐. 집도 있고. 그죠? 그래서 뚜렷하게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을 스스로 냄새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압수수색이 이렇게 되었다고 증거가 다 인멸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증거 중에는 물증이 있고 진술 증거가 있고 이제 물증이 있는 거죠. 진술 증거는 사람의 증언, 참고인 진술인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계속 이제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 참고인들, 공범들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법원에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진술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해서 배척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끝날 때까지는 항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 관련자들이 좀 구속이 되고 당사에 압수수색이 되었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은 독자적인 구속 사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만은 이거는 뭔가 잘 못 알고 있거나 안 그러면 알면서도 그냥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사실은
범죄의 중대성이 아주 중요한 구속 사유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도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는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의 중대성이죠. 범죄가 중하면 그에 따른 범죄가 중해서 그에 따른 증거가 있다면은 도주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도주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살인 사건을 저질렀고 범행을 자백합니다. 집도 잘 있어요. 집도 한국의 재산도 많고. 그러면 영장을 기각합니까? 네? 사람을 죽였는데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재산도 많아 집도 있어요. 네? 마누라 예를 들어 죽였다. 안 그러면은 아는 지인을 하고 싸우다가 죽였다. 네? 옆에 있는 칼을 가지고 찔러 죽였다. 살인죄죠. 그러면 영장 기각합니까? 불체포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범행이 중한 이런 죄들은 기본적으로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범행이 중대하면 구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범행이 중대하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든 없든 도망의 우려가 있든 없든 전부 구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박근혜라든가 이명박이라든가 왜 구속이 됐겠습니까? 회유의 가능성 그거 증거인멸 우려죠. 그러니까 진술 증거의 번복 회유 가능성 그거는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유죄가 인정이 되면 이게 중한 죄냐, 국민들한테 피해를 크게 입힌 범죄냐, 안 그러면 어떤 특정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크게 입힌 범죄냐에 따라가 좌우되는 거지. 그것이죠.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기본이죠. 하지만 아무도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한다 이것만으로 하지는 않죠. 하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누가 이런 글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다 내심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범죄의 중대하면 도망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더라도 영장 구속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치 모르는 양 또는 다른 사건은 이렇게 안 하는 양 얘기를 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범죄가 중대하면 도주나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더라도 영장은 발부하고 청구한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범죄가 중대하지 않더라도 아주 경미한 거는 이제 영장 청구하지는 않죠. 자, 범죄가 경미하면은 영장 청구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도 잘 안 하죠. 경미한 사건에 누가 증거인멸까지 신경을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여연대의 논평은 현실을 무시 내지는 억지로 종전의 관행을 왜곡하는 그러한 발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거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범죄 수사는 이제 지난 정권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는 지난 정권부터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올바른 수사를 하는 거고, 검사는 이제 제대로 된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면
증거가 나오다 보면 이제 고구마 줄기, 예? 고구마 이렇게 뽑듯이 줄줄 딸려 나오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데 묻어두면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상부에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죄가 있는 수사를 하지 말라 그러면 취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있는 죄를 덮으라고 하는 게 죄가 되니까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거고, 검찰 논리로, 증거 논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나도, 이것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야당에서 난리가 나도 스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스톱을 할 수가. 에?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한 뭐 대북 강제 북송 사건 이런 거 지금 문재인 앞에 스톱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잘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 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밑에 거기서 독자적으로 다 종료하고 보고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은 상호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냥 다 끝나고 나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검찰은 증거에 따라서 고고할 수밖에 없다. 고고.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수사를 말릴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참여연대라는 이런 전통이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편향적인 보도, 논평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뭐 논평은 자유로 할 수 있지만 사실과 좀 다른, 종전 관행과 다른 그러한 구속 사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것은 또 너무 핀트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새 이제 참 여러 가지 입 달린 사람들이라고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하고 참 희한한 논평도 많아요. 뭐 창비에 나온 논평 이런 걸 보면 참,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그간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다는 탄식을 자아내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막 괴롭다, 참담하다, 막 이런 이 정부의 부패와 무능과 무책임은 12구 이태원 참사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숱한 죽음을 비롯한 물리적 폭력의 고통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정부의 부패와 무능과 무책임이 얼마나 12구 이태원 참사가 이 정부의 부패와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건가요? 몇 달 안 된 친정부보다는 오히려 구정부의 체계가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사리에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태는 이제 정부 탓, 이런 공권력의 잘못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가 불법 행위라든가 사태의 책임을 따지면은 본인들 거기 간 집단들의 어떤 잘못이 더 큰 거지요. 더 큰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정부의 관리 잘못이 일부 관여가 돼 가지고 경찰 쪽에 사건이 이제 크게 된 것이지, 이 정부의 어떤 부패와 무능과 무책임의 징표로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부의 잘못이 일부 있지만 그것은 퍼센트지로 따지면 크지 않다. 20-30% 정도지, 그게 무슨 10% 20% 이런 정도지 정부의 책임이 70-80%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평을 한다는 거 보면 참 세상의 인식이
참 근거가 뭔지, 요거 차라리 이제 요걸 하고 싶다 이런 그 아닌가. 하루가 천년 같다. 괴롭다. 참담하다. 고통스럽다. 놀랍다. 노골적이고 뻔뻔하다. 이런 게 무슨 논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감정의 폭발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누구나 입이 있으니까 의견은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고 비중의 경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구 책임이 더 크냐? 경중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자기 것만 주장하면은 논의의 진도가 안 나가죠. 그래서 그러한 뭐라 할까 건전한 비판 정신과 경중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성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냥 편 나누어서 그냥 자기 얘기만 한다 이래 가지고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배웠다는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